네, 어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에 대한 한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의 예상대로 근거를 전혀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는 것만 일방 통보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백색 국가란 완화된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허가 신청을 면제받다가 백색 국가에서 빠지면 이젠 품목마다 일일이 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야 할 서류는 늘고 걸리는 시간도 늘어 일본 기업 입장에선 수출 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일본은 앞서 반도체 원료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백색 국가에서 빠지면 첨단 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 가지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를 상대로 해마다 9조 원 가까이 무역 흑자를 보는 일본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결정일 텐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 한일 양국이 3년간 협의가 없었다는 게 일본이 내민 백색 국가 제외 근거입니다. 무역 품목 중에서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각국 정부가 꼼꼼하게 관리하는데요. 먼저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수출 못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이런 구체적인 품목 이외의 것까지 포괄적으로 막는 게 캐치올 규제 방식입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 물자가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캐치올 제도를 애초에 잘 운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백색 국가에 포함될 수 있었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화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색 국가 제외가 우리 수출에는 큰 타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본은 일단 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백색 국가 제외를 공포할 방침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백색 국가에서 빠질 전망인데요. 우리 측은 그 전에 추가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제 백색 국가에서 빠지면 일본산 상품, 특히 산업용 재료나 장비 수입에 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